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뜬금없는 개소리입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에 맞서 싸운 사람을 잡아 쳐넣고 종북 반국가 세력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기관을 파괴하고, 그래서 종북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도록 만든 작자가 윤석열입니다. 문재인의 적폐청산, 그 적폐청산에 동원된 검찰 수괴 최고 칼잡이가 윤석열입니다. 이때가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의 화양연화, 글자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죠. 한동훈이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했던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문재인, 이들이야말로 종북 반국가 세력입니다. 문재인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국가정보원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개혁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한 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 앉혔고, 위원으로는 민변에다 참여연대 출신들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때다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 국가정보원을 쳐들어간 게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메인 서버를 뒤졌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니 정치 개입이니 제목을 붙여가며 전직 국가정보원장인 남재준, 이병우, 이병기 원장을 줄줄이 소환해서 구속시켰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댓글 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켰습니다. 특수통 검찰 윤석열의 강압수사에 시달리다 못해 대한민국 공안통 검사 변창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국가정보원은 간첩을 적발해낼 대공수사권을 빼앗겼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군의 사이버 보안 기능은 마비됐습니다. 누가요?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벌여낸 짓거리입니다. 문재인의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이 군검 합동으로 국군 기무사령부를 칼질했습니다. 촛불계엄을 회책했고 세월호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죄목으로 전 현직 군 장성 204명을 붙잡아들였습니다.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려 작당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며 104일이나 털어댔습니다. 하지만 눈꼽만큼의 혐의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수 장군에게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농락당한 이재수 장군은 그 모멸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무사를 해체했습니다. 누가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의 특수통라인 검사들입니다. 윤석열의 적폐몰이로 이재수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고 대한민국 군사보안을 책임진 기관을 해체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다느니,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느니, 내란을 일으킨다느니 하는 음모를 적발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엄은 누가 저질렀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이죠. 문재인이 사법농단이라 했습니다. 역시나 윤석열이 쳐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사법농단 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한동훈이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200여 명의 판사를 소환해서 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거래를 날조하고 사법농단 적폐로 몰아 처단에 나섰습니다. 현직 판사 66명을 징계 처분시켰고 14명의 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씌운 혐의만 무려 47개입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한동훈이 적폐로 잡아놓고 내쫓은 그 빈자리를 우리 법인이, 국제법인이, 좌파 판사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무너졌고 법치는 붕괴되었습니다. 누가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벌여낸 짓거리입니다. 2023년 5월 16일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밤이 되자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으로 몰려들어 돗자리를 깔고 텐트를 쳤습니다. 술판을 벌였습니다. 노상방뇨야 다반사였고 술 취한 노조원들끼리 시비가 붙어 욕설에 멱살잡이에 난동을 부렸습니다. 2024년 11월 9일 민노총이 총궐기 대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도로를 점거하고 폴리스라인을 무너뜨리고 급기야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105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했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께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인간이라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요. 윤석열에게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가장 폭력적인 시위였습니다. 시위대는 경찰 버스를 줄로 묶어 전복시키고 파괴했습니다. 경찰 차량 52대가 부서졌고 129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물대포로 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을 넘어뜨리려고 밧줄을 걸어 당기던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지 317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백남기 농부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분명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데다 폭력이 난무한 시위에 대응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문재인이 권력을 장악하고서 경찰의 대표적인 적폐 사건으로 지목했습니다. 적폐 수사의 선봉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 윤대진 1차장, 이진동 형사 3부장 라인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뒤집었습니다. 그러고는 경찰관들을 기소했습니다. 불법 시위거나 말거나 대충 막다가 그만뒀으면 당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제 어느 누가 있어 책임감을 갖고 폭력 집회를 막겠습니까? 그런데도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몰아갔는데요? 윤석열이 벌여낸 짓거리입니다. 보세요.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기무사를 해체하고 좌파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끔 길을 터주고 폭력적 시위에도 경찰권을 발동하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아 종북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도록 만든 작자가 누구입니까? 윤석열이고 한동훈입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자 통진당을 해산한 박근혜 대통령과 애국 세력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괴멸시키고 종북 반국가 세력의 숙의 문재인이 남녘 대통령이 되어 김정은과 결탁해서 대한민국 자유헌정 질서 기반을 뒤흔들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이고 한동훈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정작 종북 반국가 세력과 밀접하면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당사자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입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종북 반국가 세력 유튜버와 수십 차례나 내통했다는 사실은 7시간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인사를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 초청한 사람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입니다. 그 종북 반국가 세력 인사로부터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는 현장도 동영상으로 찍힌 증거물이 있습니다. 세상에나. 종북 반국가 세력 인사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부관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기야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종북 반국가 세력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걸림돌마저 해체시킨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충암 패거리 탓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고 기무사에 이어 정보사령부마저 해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로지 나라 걱정으로 나선 태극기 자유우파를 방패로 삼았습니다. 윤석열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태극기 자유우파에 극우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오호 통제라. 태극기 자유우파를 완전 괴멸의 길로 몰아넣었으니 이제 누가 있어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헌정 질서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의 쥐운죄가 이리도 큽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종북 반국가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입니다.